네, 계속해서 시장 유동성 측면입니다. 본 그래프는 2018년에 하반기까지 이제 데이터가 있었을 당시에 만든 그래프고요. 서울 아파트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2018년도 당시에는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이 상승이 계속 갈지 아니면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가격 안정화가 될지 의견이 분분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2023년 시점에는 저희는 이제 답을 알고 있죠. 2018년 이후에 몇 년간 더욱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더욱 상승을 했고, 최근에는 2023년 초에는 그 상승세가 많이 꺾여서 지금 하락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2018년도 당시에 어떤 관점에서 앞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했고, 지금 지난 시간에는 수급 관점을 봤다면 이제는 시장 유동성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우선 거시적으로 경제 위기 지표로 잘 보는 것이 장단기 채권 금리 차인데 2018년 당시에는 장기 채권 금리가 단기 채권 금리보다 약 50bp 이상 계속 높았습니다. 즉 흔히 장기 채권 금리가 높은 것이 정상인데 2018년 당시에는 이런 양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경제 위기를 논할 단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실 경기 예측은 늘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환경은 일단은 논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희가 흔히 유동성을 보는 지표가 M2, 즉 광의 통화량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그래프처럼 광의 통화량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었고 증가율 자체도 계속해서 높아지는 트렌드였기 때문에 유동성 시장 자체도 좋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저희는 이제 2020년 코로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동성은 특히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큰 요소로 작용을 했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프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바라본 것입니다. 본 그래프는 이제 전국의 지역별로 주거 점유 형태, 즉 자가인지 아닌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2018년도 당시에 17년도에 주거 실태 조사를 한 거를 제가 그래프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여기서 시사점은 서울 수도권의 이제 자가 점유율이 기타 지역 대비 특히나 낮다는 것이고 그만큼 이제 서울 수도권 집값이 비싸기도 하고 또는 언제든 이제 자가를 매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가장 많다는 지표이기도 했었습니다. 즉 서울은 뭐 외부 지역 수요자들 포함해서 잠재적 수요가 늘 존재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본 그래프는 제가 만들기도 하고 제가 참 좋아하는 이제 슬라이드이기도 합니다. 지역별로 월간 아파트 매매 상승률을 나타낸 것이고요. 막대 그래프가 이제 위에 있으면은 증가, 그리고 아래로 향하고 있으면은 하락, 그리고 막대 크기에 따라서 증감 크기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우선 그래프를 보면은 지역별로 또 시기적으로 증가율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중간에 부산 지역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부산 지역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던 시기도 있었고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은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역별로 상승하는 시기를 타원형으로 이렇게 그려 봤었는데 만약 이 원이 상승의 에너지를 이제 상징하는 원이라고 산다면 시청자분들은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서울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수요가 있는 지역이고 대한민국 수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 당시에 서울 상황을 이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한다면은 이 원이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좀 작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이 원이 서울 지역은 특히 더 커질 것이고 더 길게 가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서울 아파트에 한 번쯤 투자를 베팅하는 것이 맞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을 위해서 추가한 슬라이드고요. 지금의 이제 부동산 상황을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금리가 모든 것을 이제 통제하는 시장에서 부동산도 금리의 영향을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이제 도시카는 한국은행에서 만든 금리 인상에 따른 파급 효과를 나타낸 것이고, 금리 인상이 그림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부정적 영향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거나 그리고 채무 상환 능력을 저하시켜서 지금 시장은 부동산 등을 포함해서 자산 시장이 많이 위축된 시장 상황입니다. 특히 금리 인상이 너무 급하게 최근에 진행이 되어서 시장에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더 막강하게 여기저기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오늘 방송에서는 향후 금리 향방에 대해서는 논의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주지하는 것은 앞선 방송에서 부동산 펀더멘탈인 수급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서울 아파트는 무너지지 않은 상황인 거고, 만약에 외생 변수인 금리가 정상화되거나 또는 이제 시장이 이런 금리 사항을 적응을 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동작 협성 슈퍼레를 이제 투자할 때 또 입지적인 요소를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입지라고 많이들 표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도 좀 더 많이 꼼꼼하게 그때 봤었습니다. 우선은 동작 협성 휘포레 아파트를 교통 측면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줬었습니다. 사실 이제 서울의 주요 일자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인 GBD 그리고 여의도인 YBD 그리고 이제 동작 협성 휘포레 바로 왼편에 가산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과 1호선을 이용해서 강남과 여의도 접근성이 괜찮았고요. 그리고 동작 협성 휘포레 바로 앞에 시흥대로가 있는데 여기에 17개의 버스 노선이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적인 측면에서 매우 우수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슬라이드는 입지의 어떤 주요 요소인 교통과 상권 그리고 학군 환경을 좌우하는 주요 시설들을 이제 표시한 거고요. 교통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뛰어났고 상권은 주변의 깔깔거리라든지 이마트 또 본 아파트가 주상복합이라는 아파트 측면을 감안해서 비교적 양호한 점수를 줬습니다. 환경 측면에서도 주변에 한림대학교 이제 강남 성심병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교적 근교에 보라매 공원이 있었기 때문에 무난한 점수를 줬습니다. 다만 많이 아쉬웠던 점은 학군이었는데 우선 초등학교는 도보로 가기에 너무 멀었었고 학군 평가에서도 서울 전역과 비교하자면은 높은 점수는 받지 못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본편은 투자자 관점에서 동작 협성 흡표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표고요.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수요와 공급 상황에서는 거시적으로도 그리고 미시적으로도 좋았었고요. 시장 유동성 상황은 부동산 상승 방향성과 그리고 유동성 증가율 또 잠재 수요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입지는 교통 상권에서는 좋은 결과를 줬고 또 상대적으로
뭐 환경과 학구는 다소 미흡한 평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과 사항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2018년도에 제가 가격 추정을 실제로 해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2018년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이 아파트를 포함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평균 8% 이상씩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투자를 실행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동작협성 슈퍼레가 분양가가 7억 5천이었는데 연평균 증가율을 연도별로 계산했을 때 그래프고요. 2022년도는 이런 가격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8%씩 성장했다면 예상대로 간 거였고 그 이상이면 성공, 그리고 그 이하면은 실패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본 이제 슬라이드는 만약에 동작협성 슈퍼레가 연평균 8%씩 증가를 했다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은 2022년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예측한 슬라이드고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동작협성 슈퍼레 대비해서 87%의 가격이었던 바로 옆 단지죠. 동작성원 창대빌 아파트 가격이 그 당시에는 6억 5천이었는데 8%씩 증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2022년도에는 9억 1천, 그리고 옆에 인근 단지인 신동아 파밀리 아파트는 8억 3천에서 2022년도에는 11억 6천 가격, 그리고 위쪽에 신풍역 근처에 있는 신길 뉴타운이죠. 레미안 에스티움은 15억 4천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 직전에 레미안 에스티움 실거래가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2022년에 실제로 15억을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는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12억으로까지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본 그래프는 이제 앞서 가격 추정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낸 거고요. 이번 상승장이 아닌 지난 대세 상승장에서 서울은 2000년 초반부터 상승을 해서 금융위기까지 이제 상승을 했고, 그때 당시에 지수를 보면은 연평균 약 12%씩 성장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해서 좀 보수적으로 저는 2018년도 당시에 연평균 8%씩 성장을 한다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본 슬라이드는 이번 방송을 위해서 추가를 했고요. 즉 최근에 가장 근래의 데이터인 2023년 1월까지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데이터를 그래프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2015년부터 상승한 이번 대세 상승장이 과연 끝이 났을까라고 이제 조금 판단하기에 어떤 그래프 모습이 나올지 되게 애매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시점은 정말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수급 사항을 보고 또는 금리 사항을 봤을 때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결국은 투자라는 것은 이제 각자의 몫인 것 같고요. 지금 조금 금리 인상기를 맞이해서 각자마다 이제 적응을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관망을 하면서 올해 뭐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의 어떤 스탠스를 세우고 투자에 나서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제 투자는 각자의 몫인 것 같더라고요. 이상해서 제가 실제로 2018년도에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투자한 사례에 대해서 방송을 다뤘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